오늘 3월 22일 SYS 설용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공감하고 계시듯이 지금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의욕적으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아마 동분서주 발로 뛰고 또 여러 대중을 만나고 단체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른 것은 청와대라고 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 소위 대통령이 거기 거주하면서 정치하셨던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선거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절대로 5월 10일 대통령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 청와대는 시민공원 그리고 본관은 대통령 기념물 보관소로 만들고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아마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돌아보고 보안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 합참 건물을 대통령 집무실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보고 난 뒤에 브리핑을 통해서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소위 지금 여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그렇게 빨리 조급하게 할 이유가 있냐, 그리고 국방부라고는 전시에도 상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건물을 대통령 집무실로 바꾸면 여러 가지 장비 설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는 막대한 1조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사실상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발표는 도저히 용산 국방부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5월 9일까지 기간 안에 나라의 중대한 안보적 공백이 올 가능성 때문에 이전을 바꿔 말하면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인수위 측에서는 사실상 정권 불복이다, 바꿔 말하면 대선에 대한 권력의 압력이라,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방부 이전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급한 상황도 그렇고, 그걸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전을 반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이런 형태들은 성숙되지 못한 정치 태도입니다. 대단히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군주 민수라고는 소위 순자라는 책의 이름이죠. 원래 본명은 순황입니다. 이분은 조나라 출신인데 맹자와 맞먹는 유가의 정말 공자의 사상을 집대성한 맹자와 겨룰 만한 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편의 저서를 남겼지만 그 중에 순자라고는 저서를 통해서 약 순자는 30여 편이 됩니다. 그분이 또 남긴 책 중에는 예문지에 있는 선경부도 10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춘추 전국시대에 그분의 저서는 많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또 특히 제왕들이 어떤 정치를 해야 백성이 편안한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순자라는 저서 속에 제왕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말이 유명한
군주민수라는 이론입니다. 바꿔 말하면 물은 군주를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군주를 엎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를 배로 상징한 거죠. 배, 바다에 떠있는 배. 그 배는 물 위에 뜹니다. 백성이 물 위에 뜨도록 배를 환영했지만 그 배가 백성 뜻에 맞지 않거나 백성의 정도에 어긋나는 정치를 할 때는 뒤집어 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선된 지도자나 또 나라를 이끌어 왔던 지도자가 어떤 태도로 마음을 다시 잡고 오늘의 난국을 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나머지 군주 민수라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순자라는 저서를 통해서 나타난 군주 민수 편은 아주 간단하게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물이 없으면 뜰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군주의 탄생은 백성들로부터 왔고 그 백성이 그 군주가 백성을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하면 결국 백성은 배를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대단히 참 의미 있는 얘기죠. 그래서 순자를 통해서 왕도 정치의 근간을 밝히기를 첫째, 정치인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늘 그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듯이ทั้평적으로 지역 또는 성별, 계층 가릴 것 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출발이죠. 그래서 항상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되며 바로 인사죠. 그것이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인사가 만사. 그리고 이어서 제도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서 제도가 백성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말이 수레에 수레를 매줄 때 놀라면 백성이 수레 타기를 불안해하고 수레는 백성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수레에 등에 매어지는 수레를 거부하면 백성이 수레 타기를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백성이 정치에 놀라면 통치자가 불안해진다. 백성이 정치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통치자가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통치자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일체의 사실은. 이런 면에서 간단한 얘기 같지만 말이 수레 굴레를 매기를 두려워하면 그것은 백성이 수레 타기를 거부하고 만일 제도가 백성의 합리적이 아닐 때는 백성이 왕을 불안해한 것이 아니라 왕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치자가 불안해진다. 바꿔 말하면 백성들이 정치에 놀라면 왕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백성은 안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그런 면에서 들여다본다면 과연 그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는 원칙이 세워졌다고 그럽시다. 또 공약이니까 국민의 뜻이 좋아하니까 아마 청와대라는 70여 년 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자리 잡았던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궁이죠. 미국의 백악관, 프랑스의 엘리제궁, 또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의 소련의 크렘리궁, 러시아에 이런 대통령들의 집무실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근데 우리 청와대는 일반적으로
불행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기서 집터를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민중 속에서 외쳤던 공약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바로 앞에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첫 번에 이 거대한 청와대를 시민공원으로 돌려드리고 나는 다른 곳에서 직무를 통해서 백성과 소통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인은 합니다. 왜? 시간을 두고 정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으려면 광화문에다가 텐트를 쳐라는 게, 텐트를, 천막을.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이 직무를 해요. 각 부의 장관들이 일하는 곳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 청합정사라든지 세종시에 있는 청사들이라든지 다 있어요. 또 각종 청은 다 유성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한 정권이 물러가고 자기 정권 시대에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너무 조급하게 국방부 하면은 전시에 대비할 만한 많은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시스템은 대통령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기존의 건물 속에 들어갈 때는 또 건물에 주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진 시스템들을 함부로 흐트러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순자에 나오는 제왕편처럼 제도가 불편하면, 백성이 싫어하면 결국 제왕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군주가 배라면 백성이 물이라고 그랬어요. 또 거듭 얘기합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오래오래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이고, 배를 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뒤집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검증해 본 결과 백성과 괴리된 정권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버리고 배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참 위대한 사자성어, 군주 민수라는 말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군주 민수론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자가 말씀한 이론을 가지고 순자에서 밝힌 것에 의하면 세 가지를 크게 요약해 놨어요. 첫째가 군주가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원칙.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그게 군주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군주는, 첫 번째 군주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크고 작고. 두 번째 군주는 큰 것은 잘 지키는데 적은 것을 위하무이하는 것. 그것도 원칙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 번째 가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과거의 대통령처럼 의회에서 청문회를 해놓고 의회가 결사 반대하는데도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해버리면 그것이 백성과 얼마나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난날 조국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약속한 공약의 일호로 청와대로부터 권력이 분리돼 가지고 낮은 권력으로 백성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의욕이 강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론은
반반인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제고하고 하는 약속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너무 단기간에 결정하지 말고 청와대는 5월 10일 시민공원으로 돌려보내고 그럼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는 곳에 인수위가 있는 곳에서 정해서 하시든지 아주 좋은 선택 같아요. 그리고 권력끼리 충돌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순자 제왕편이 의미하는 정말 그 뜻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참 놀라울 만큼 의미가 있어요. 좀 더 깊은 생각을 권력자들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1차 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소위 이명박 대통령 사면과 동시에 다른 인물을 끼워넣어서 사면하는 정치적 소위 불편한 행위를 안 했으면 하는 내용을 갖고 의견 일치가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알박기 인사라는 게 있습니다. 임기가 거의 마무리돼서 며칠 후에 새로운 임명을 해야 할 여러 공공기관들의 인사를 지금 불과 한 달 조금 남은 권력이 하게 되면 앞으로 적어도 2년은 새로운 권력이 와서 자기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에만 인사가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강제로 퇴위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조그마한 기관장인데 당선된 대통령 측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내놓고 지금 주유천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임기를 정했으면 채워야 되죠. 근데 이것은 얼마든지 지도자끼리 합의해서 당신이 인사를 하고 싶더라도 이러이러한 중요한 부서, 뭐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이런 국가의 정책을 결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는 다소 공백이 있더라도 유보해서 새로운 권력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저희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에 대단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런 의견이 일치되면 합리적으로 권력 이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구제비로 임기가 됐으니까 임명을 해버리면 다음 권력 한 2년 동안 상당히 고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합리적으로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공화국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란 최고의 가치 위에 공화국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민주라는 가치가 뒤틀리면 끝없이 갈등이 돼요. 또 미래지향으로 못 가요. 좀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새로 나라의 통치를 맡은 지도자는 순자 편에서 말했던 항상 백성이 배를 엎을 수 있다고는 백성과 괴리되는 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백성과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야 할 겁니다. 또 물러나는 권력은 결단코 다 알아요. 어떤 권력에 어떤 사람이 정치를 맡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다. 실패한 정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부서를 지금 물러가는 권력이 임명해 놓으면 피해는 누가 보냐? 모조리 국민이 봐요. 여러 가지 지금 난제가 많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역사의 정도의 교과서 내용이라든지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안보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 문제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제발 권력의 충돌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권력과 권력이 민주적 가치에 의해서 지난날 정치에서는 약간의 궤도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수용하고 이걸 보고 선택한 정권이니까 정권의 가치를 존중해서 협치하는 의석을 많이 차지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민주적 가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 의견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걸러야 됩니다. 이런 권력 앞에서 새로운 통치 시대를 열어야지 백성과 괴리된 또 무조건 권력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시대가 와서는 더 불행한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 백성을 염려를 끼치는 정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이 수레를 거부하면 백성은 그 수레를 안 탑니다. 백성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왕이 불안해져요. 수천을 뛰어넘는 이런 사람들의 저서를 깊이 새기면서 물론 그 순왕이라는 순자를 썼던 지도자도 유가의 백가쟁명의 시대를 통합한 통찰력 있는 지도자였고 저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이고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맹자와 비견될 만한 인물이죠. 다시 한번 순자의 제왕편을 읽어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지금 대통령은 축복해 주시고 다소 부족한 점은 솔직히 표현을 해서 자기 부족을 이뤄달라고 당부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지도자가 로서 남아지기를 부탁드리고 새로운 지도자는 반드시 백성의 뜻이 뭔가를 잘 헤아려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건 얼마나 환영할 일입니까?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했지만 못 써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했어요. 이 취임식을 전후해서 못 들어가면 못 이룬다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원래 이사도 갈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못 가는 거예요. 새집 마련 못 해요. 그러나 대통령 궁은,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의 품격과도 맞는 겁니다. 그래 좀 더 시간을 두고 정 불편하면 광화문에다 치든 청와대 앞에다 치든 청와대 들어가지 마시고 텐트를 쳐라는 거예요. 천막시대를 열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의 뜻을 모으고 백성이 동정을 할 때 새로운 좋은 명당을 찾아서 대통령 집무실을 열어서 대통령 궁으로서 품격도 맡고 백성도 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